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열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라고 이렇게 내놓았네요. 이것은 문재인 세력을 칠 때마다 이 좌파 언론들이 단골 메뉴로 내놓는 것입니다. 이 모든 좌파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를 그야말로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문재인을 칠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지율을 그냥 20%대를 팍 낮춰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자꾸 떨어지죠. 보통 정부가 처음 들어서게 되면은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 지지율이 높을 때 정권 초기에 지난 정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이가 완전히 이 언론을 작용화시켜 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하는 첫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30%대로 딱 묶어놔 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시작할 때 30%대라고 이렇게 지지율을 딱 묶어놔 버리면 처음에는 잘 안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년 동안 계속 우리 국민들을 세뇌를 시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0%대라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진짜로 한 1년 지나고 나면은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지지율은 30%대구나 이렇게 세뇌가 되어서 이제는 국민들이 그 30%대로 아예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뭘 하더라도 잘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좌파 언론들 가만히 보면요. 좌파 언론들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문재인 언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재인을 칠 때마다 국정 지지율을 그냥 사정시 내립니다. 지난번에 김정숙이 타제마을 그거 수사할 때도 국정 지지율을 20 몇 %까지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을 직접 치고 들어가니까 어때요? 바로 20%대라고 지금 내려놓고, 그리고 의료협회 파업, 저거는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대한의사협회가 정부를 흔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 추석 연휴를 앞두고 뺑뺑이를 준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더더욱이 이 모든 것을 클라이막스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문재인을 치느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느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의사협회가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뭐 뺑뺑이를 준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윤석열 정부도 아마 그렇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의사협회가 저렇게 투정하는 것은 문재인을 심판 못하게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지금 보면은 추석 여유 뭔가 모르게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클라이막스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들은 좌파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을 20%라고 지금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믿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단지 추석 연휴 때 응급실을 이용해서 저들이 뭘 하나 지금 터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까지 모두 나서서 지금 추석 응급실 대책을 만절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지율이라는 게 얼마나 거짓 선동인지 지금 미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도 해리스와 트럼프가 붙고 있는데 거짓 선동으로 이 지지율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고 그 지지율을 가지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그런데 한국은 더합니다. 한국은 이미 윤석열 정부 첫 해부터 윤석열 정부 국정 지지율을 30%대로 딱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한다고요. 지난 2년 동안을 그렇게 세뇌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0%라고 하면은 정말 이거 믿습니다. 안 믿을 것 같은데 우파 국민들만 안 믿지 좌파들과 정도는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좌파 언론들이 문재인가를 칠 때마다 윤석열 지지율만 계속 끌어내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끌어내리면 윤석열 정부의 이 동력이 문재인을 심판할 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 그걸 노리고 계속 거짓 선동으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지지율을 계속 내놓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대라고 결국 좌파 언론이 문재인 심판할 때마다 내놓는 이것은 단골 메뉴 그냥 선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그냥 30%대로 딱 묶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40%대를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좌파 언론들이 국민의힘의 배신자 세력을 이용해서 계속 윤석열 정부를 공격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신자 세력들은 또 어떻게 선동을 하느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과 한편이라서 문재인을 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또 선동을 하니까 또 우리 국민들 일부 중에 배신자 세력들은 또 그걸 믿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사실은 어려움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작했습니다마는 지난 2년 동안 그동안의 경찰 세력이라든지 검찰 세력 그리고 헌법재판관, 대법관, 이 법관 세력들이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앉혀나온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끌어내리지도 못해요. 왜냐? 그들은 다 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세력들이 앉혀놓은 세력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도 그대로 앉아 있었고요. 왜? 임기 때문에 함부로 쫓아내지를 못하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이라든지 대법관, 헌법재판소, 그리고 법관들, 검찰 세력, 경찰 세력까지 모두가 방송은 더더욱 그냥 좌파 언론이고요. 그동안에 정권이 바뀌었어도 문재인 세력이 그대로 임기 때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정선거도 부정선거 합니다만 부정선거 조사할 수가 없는 것이, 부정선거 조사하면은 모두가 재판관이 모두가 누굽니까? 문재인 세력이기 때문에 다 부정선거를 조사하더라도 다 무죄가 나오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좌파 언론이 계속 이렇게 선동을 하잖아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거는 문재인을 완전히 심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하고 오릅니다. 그때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문재인을 정말 감옥 보내고 왔다 갔다 이제 부르고 이럴 때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좌파 언론들도 문재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좌파 카르텔이 완전히 무너질 때쯤에는 문재인을 꼬리 자르게 한다고요. 좌파들이 문재인을 꼬리 자르게 할 때 그때야말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진짜 지지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지율이 잘한다고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지지하겠죠. 우리 국민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성이 누구를 심판할 때 그때는 통쾌하게 생각하고 국정 지지율이 그냥 청정부지로 오르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 때 보면은 전 정권을 심판할 때 그때 가장 높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근데 전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면은 바로 대치기 당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를 사실은 심판했으면은 박근혜 정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중에 가서 이명박 형을 조금 이렇게 손보려고 그러다가 어설프게 손보다가 바로 이명박이가 대책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이가 좌파들과 손잡고 이 김무성 배신자와 손잡고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킨 거잖아요. 권성동일 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새로 시작하면은 그 정권이 우파 정권이든 좌파 정권이든 무조건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박파와 이파가 충분히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파가 이파를 심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파들이 오히려 박파들을 탄핵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시작하면 바로 전 정권이 좌파든 우파든 무조건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어때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노무현이가 김대중 정부를 쳤던 것이죠. 그때 박지원을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전 정권을 치지 않으면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박지원을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무조건 보내야지 노무현 정부가 온전한 것이지, 보내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는 그 당시 전라도 세력한테 당했을 겁니다. 김대중 정부를 쳤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박지원을 감옥 보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어땠습니까? 노무현 정부를 쳤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끝까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를 치지 못했습니다. 차마 치지 못하고 나중에 이명박 형만 살짝 손보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이가 권성동을 시켜서 배신자 김무성과 함께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전 정부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무조건 문재인 정부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칠 수 없게끔 좌파 언론들과 문재인 세력들이 임기를 핑계로 그 자리에 2년 동안은 딱 다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부 칩니다. 문재인 정부를 치지 못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당합니다. 그것은 철칙입니다. 그것은 법칙이고,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칙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를 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은 문재인 세력들이 임기를 가지고 계속 지켜왔죠. 좌파 언론들이 계속 윤석열 정부를 이 지지율로 선동하면서 계속 묶어놨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국정 동력도 없었을 뿐더러 지난 2년 동안은 문재인 정부 때 앉혀놓은 그 자들이 그대로 앉아있었기 때문에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파에는 이 배신자 세력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이 좌파 언론들이 배신자 세력을 이용해서 윤석열 정부를 함께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 배신자 세력들은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이 자들은 우파 좌파 없습니다.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좌파 세력과 좀 잡고 무조건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야만이 이 홍준표라든지 김무성이라든지 유승민, 이준석 이 자들은 이 배신자 세력이야말로 자기 기회가 지금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자기 기회를 만들려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려야만이 자기네들이 우파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한 것이 좌파 세력이 앉혀놓은 그 세력들을 모두 쫓아내는 것, 그리고 우파 행세하는 배신자 세력,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 이 자들을 제거하는 데 지난 2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는 웬만큼 이 배신자 세력들도 다 약화시켰습니다. 김무성도 거의 퇴출된 거나 다름없고요. 유승민은 아예 쫓아냈고 이준석도 아예 쫓아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밑에 딱 붙어 있고요. 정강원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윤석열 정부가 검사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이를 배신자 자리에 딱 갖다 놓으니까 그 자들이 갈 자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배신자 세력에 있던 정강훈이라든지 홍준표는 오히려 윤석열한테 바짝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들 배신자 자리에 한동훈이를 딱 갖다 놓는 것만으로도 이 배신자 자리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는 지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하게 지금 의사협회 뒤에는 임종석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임종석이가 추석 연휴 때 어떤 의사협회 응급실을 이용해서 뺑뺑이 어떤 사고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항상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선동을 하는 것이죠. 세월호가 그랬고, 이태원 사고가 그랬고, 최상병이 그랬고, 이번에는 역시 응급실 요거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론을 어떻게 몰아가고 있습니까? 의사들이 응급실을 비웠기 때문에, 의사협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뺑뺑이를 돌고 있다, 이렇게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정확하게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윤석열 정부가 유리하도록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났다, 우리 국민들은 누구의 탓을 돌리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도 여야 의정 협의회를 추석 전에 개문 발차를 시키려고 한동훈이도 열심히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런 노력들을 국민들이 받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윤석열 정부,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는 그야말로 추석 연휴 때 응급실에서 어떤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의료협회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응급실을 비우고 우리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석 연휴 때 어떤 응급실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윤석열 정부를 흔들지를 못한 것이죠. 윤석열 정부는 만전을 기하면서도 여론도 이렇게 의사협회 잘못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설사 전해들이 준비한 어떤 것들을 터뜨리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쉽게 윤석열 정부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윤석열 정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였고 지금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의사협회가 저들이 모든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볼모로 잡고 응급실을 비웠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들에게 돌아가게끔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잘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 언론들이 원하는 그런 국민들의 거짓 선동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재명도 그동안에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자, 저 의사협회가 문재인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이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 흔들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계속 윤석열 정부 편에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서 한동훈이가 하자는 추석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를 왜 발족시키지 않냐, 이것은 이재명도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이것을 이용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 보면은 이 문재인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특히 추석 연휴 때 응급실을 이용해서 뭔가 모르게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가 적극 윤석열 정부를 협력하고 싶지만은 이재명도 지금 재판에 하나 걸려있기 때문에 이재명도 이것을 활용해서 자기가 탈출구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도 지금은 여야 의정협의체를 발족시키지 않고 한 발 빼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 2년 동안에 어떻습니까? 문재인 세력이 대장동을 터뜨려서 이재명을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2년 동안은 문재인 세력이 대장동을 터뜨렸습니다. 문재인이가 대장동을 터뜨려서 이재명을 끌어내리면은 민주당 대표에서 끌어내리면은 결국은 민주당은 문재인 세력이 장악하게 됩니다. 이낙연이 민주당을 장악하게 되면 이낙연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김무성 세력이 반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국회 때는 김무성 세력이 그대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만 끌어내리면 문재인 세력 이낙연과 국민의힘 배신자 세력 김무성이 이 힘을 합쳐서 이태원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킨다. 이것이 문재인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계획이었죠. 근데 그것을 윤석열 정부, 즉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가 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재명을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민주당에 이재명이가 장악하도록 가만히 뒀죠. 그러니까 문재인 세력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탄핵을 못 시켰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만약에 끌어내리면 윤석열 정부가 탄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저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을 끌어내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순간 지난 2년 동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탄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잘 보실까요? 자, 지금 민주당에는 이재명이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세력에는 누가 더 많아요? 호남 세력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박지원이가 우원식이를 국회의장 당선시킬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89명이 호남 세력이고 박지원 세력이죠. 문재인 세력입니다. 그리고 친노 세력은 8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에는 호남 세력이 더 많습니다.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하고. 지금 어때요? 좌파 언론들이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모두가 재판이 무조건 이재명 감옥에 가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우파들도 어때요? 모두가 이재명에 이제 걸려들었다고 감옥에 갈 것처럼 이렇게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재명이가 감옥 가면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은 못 시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제는 지난 국회 때야 김무성 세력이 반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김무성 세력이 그냥 열 손가락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탄핵은 시키지 못합니다만 대신에 이재명만 감옥에 넣으면 문재인은 살아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세력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만 하지 탄핵은 못 시키더라도 이재명만 감옥에 보내놓고 나면은 문재인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과연 이재명이를 감옥에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이재명이를 죽을 만큼만 거의 갈똥말똥만 하지 감옥에는 안 보냅니다. 감옥에 보내면은 문재인 세력을 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목줄을 잡고 토사구팽입니다. 문재인 세력을 치야지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놓고는 문재인 세력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안 죽을 만큼만 감옥에 갈 것처럼 그냥 문턱까지만 이렇게 감옥의 냄새만 맡게 하고 결국은 이재명이를 민주당 대표에 살려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재명이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문재인 세력 치는데 이재명 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게 되겠죠. 지난번에 어떻습니까? 개딸들이 문재인 감옥 보내라고 집회하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시켰습니까? 사실은 이재명이가 개딸들한테 시키고 또 겉으로는 이재명이가 거기서 집회하지 마라 이렇게 언론 립 서비스를 했던 것이죠. 자, 결국은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재명이를 감옥에 보낼 것처럼 하면서 안 보낼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재명이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문재인 세력을 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지난 2년 윤석열 정부하고 똑같습니다. 마치 이 좌파 언론들은 모두가 이재명이가 이제 곧 감옥 갈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파 유튜버들도 이재명이를 감옥에 이제 곧 갈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재명은 감옥에 보내면 안 됩니다. 자, 문제가 지금 재판관들 중에서 거의 반은 문재인 세력이 지금
아직까지 그대로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재인 세력이 이 재판관이면 이게 이제 문제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재판관이 문재인 세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세력이 재판관이면 이재명을 무조건 감옥에 보내려고 하겠죠. 그러나 지난 2년 동안을 쭉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검사니까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요. 결국은 지금 재판관은 이재명을 살짝 낳아주는, 살려주는 그런 판결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의 목줄을 잡고 무조건 문재인 세력을 쳐야 된다. 결국 응급실 뺑뺑이 어떤 그런 사고도 이번에는 없을 것이고요. 혹시 그런 것을 좌파 세력들이 저들은 뭐 눈치 안 보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 있는데 좌파 언론들이나 저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설사 터지더라도 그 책임은 의사협회에 있는 것이지 윤석열 정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재인 세력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하늘이 돕고 있기 때문에 결국 추석 연휴 때 어떤 뺑뺑이 사고라든지 무엇이 있더라도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의사협회 문재인 세력들한테 그 부메랑은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야말로 정말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애국자 중에서도 정말 깨어있는 그런 애국자분들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도 걱정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 정치를 믿으시고 조금 여유 있는 그런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